최근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검증기구를 발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과 국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개념을 왜곡시킨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때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신앙을 커밍아웃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활동하는 스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가스펠 힙합 앨범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앨범 지저스 이즈 킹은 종교음악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한 주 동안 26만 장 이상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낸 예술인들과 그들의 음악이 대중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실력과 그들이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혹도 많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신앙이니건 비신앙이니건 공감을 주고 또 격려를 또 받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반응들이 또 함께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내에서도 가수 소양이나 래퍼 BY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며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예술인이 있습니다. 특히 BY는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수님과 힙합 정신을 표현하는 스웨거를 합친 지저 스웨거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도 잘 썼고 랩도 되게 잘해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기만의 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멋있어 보여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신앙을 콘텐츠에 담아 표현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 고백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삶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넌 크리스찬에 감동 주는 바이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기독교 문화예술 확장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형태로 기독교 가치를 담으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난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 오명을 싣고 한국교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시민사회와 검증 플랫폼을 구축해 관심을 모읍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짜뉴스의 폐해가 확산하면서 한국교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거짓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30여 단체가 설립한 가짜뉴스 체크센터는 누리꾼이 가짜뉴스를 신고하고 일정 수의 동의를 얻어 의제로 채택되면 누리꾼과 전문가 집단이 검증해 진실을 가리는 팩트체크 검증기구입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 임순회 위원장은 가짜뉴스로 인해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며 종교계와 시민사회, 언론이 의견을 모으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진실을 가려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국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위가 동성애 옹호로 인권을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해체시키려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날 집회에선 편향된 가짜 인권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며 동성애 옹호를 멈추고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반현 기런평 운영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에도 윤리도덕에 어긋난 건 인권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이 될 수 없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그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겨울철 북풍이 불면서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이 스모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징진지와 치낭다오, 시안의 공기질은 이미 심각한 오염 단계라고 하는데요. 스모그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전역에 대기 오염 건강 보호 기준을 발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지역에 스모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감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징진지와 친황다오, 시안의 공기질은 이미 심각한 오염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스모그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오염 건강보호 기준을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 사무실 등 실내 장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실외 단체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 9일 일어난 화이트섬 화산 분출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8명도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화산 분출 직후 오클랜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숨져 사망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며 현재 사망자들에 대한 검시와 공식적인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편에서는 활화산에 대한 관광 자체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성장률이 높고 평균 연봉이 많은 이른바 뜨는 직업 순위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업 경력 전문 소셜 네트워크 링크트윈과 구직 검색 엔진 인디드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지칭하는 AI 스페셜리스트는 최근 4년간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74%에 달했습니다. AI 스페셜리스트의 평균 연봉은 1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7,400만 원에 이릅니다. 세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를 암호화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수사 목적으로 정부가 페이스북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기업과 개인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며 이러한 법 진행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12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영국 4,600만 명의 유권자가 전국 650개 지역구에서 하원 의원을 선출합니다. 특히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노동당에 비해 10%포인트 내외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전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1월 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들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현지 시간 10일 동남아시아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뒤 60년 만에 한을 풀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축구 팬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11일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세금 혜택 등이 환수됩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 첫째 주 석탄 발전기 12기가 가동 정지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탄 발전 감축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45.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베네셀 모자원 66주년 감사 예배가 9일 충청남도 서천군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베네셀 모자원은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입니다. 설립자 김옥선 장로는 한국전쟁 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성경 말씀에 감동해 모자원을 설립했다며 66주년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모자원에는 지금까지 천여 세대 약 1,500명이 거쳐갔고 현재 2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한인 세계선교사지원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복음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지원재단은 선교사 신원 확인 일원화를 추진하고 선교사 지원 기업 정보통합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통합적 선교사 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단 김인선 사무총장은 오늘 만남이 선교 한국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며 진정한 협력으로 상호 시너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란노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3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특강을 개최합니다. 소설 나니의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등 기독교계에도 수많은 저서를 남긴 인기 작가입니다. 특강은 총 4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주강사로 나섭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두란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배사역 선교단체 더콜링이 내년 1월 9일부터 열흘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겨울 워십 캠프를 엽니다. 최고의 기적 믿음이란 주제로 더콜링교회 오택주 목사, 3일교회 송태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캠프는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7만 원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